Well, I lost my job during COVID. Stay out of harm's way. I stay on the streets. I sleep in the park benches, bus stops. I walked. 미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오터마는 강철 레일과 땀으로 건설되었습니다. Luke, Yes, you're homeless. yes. I've been homeless a little over 7.5 months. I'm also a Vietnam combat vet, awaiting the process on the approval of my Section 8. I've been out here. I had an apartment, and I recently lost that apartment because I went through major surgery. 이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조용히 우리 마을을 휩쓸고 있는 점점 커지는 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터마는 항상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사실이라면 왜 더 많은 이웃들이 그 틈새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1) 무시할 수 없는 수치. 아이오와주 오터마처럼 정직하고 근면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조차 꺼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저녁 뉴스에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5년 오터마의 노숙자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79명입니다. 이는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 뒤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딸 한때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이들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처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파 서핑을 하거나 차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위, 추위, 바람, 어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원 건물 뒤 다리 밑에서 잠을 잡니다. 오터마 같은 마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Nowadays, inflation's gone sky high, rent's sky high, food is sky high, and there's no end in sight.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노인 노숙자 수가 조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평생 열심히 일해온 노인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게 된 사례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밤 어디서 잘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편히 쉬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우리 집 뒷뜰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정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를 바꿀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뒤에 남겨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나면 그냥 떠날 수 없으니까요. 우리 마을에서 누가 노숙자가 되고 있을까요? 오터마의 특정 지역, 특히 다운타운 근처 워베시 스트리트 또는 버스 차고지 뒤편을 걷다 보면 더 심각한 변화의 조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끄럽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방을 메고 있거나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있거나 정오쯤 처치 스트리트 근처에 도착하는 푸드트럭을 기다리는 조용한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곳에서 자라면서 본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오토마의 노숙자 문제는 예전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골판지 간판을 든 남자만이 아닙니다. 페어웨이에서 줄을 서서 당신 뒤에 있는 10대 딸과 차에서 잠을 자는 여성도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기부받은 옷을 개고 있는 노인도 있습니다. 그는 존 디어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항상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도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노숙 생활을 하는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증가입니다. 호머드 아이오와에 따르면 현재 폴크 카운티와 와펠로 카운티 지역에서 거의 200명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버려진 차에서 자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소파를 옮겨 다니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은 재향 군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1년 전보다 노숙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임시 대피소나 바인 스트리트 인근 낡은 건물 뒤편에 임시 천막에서 지내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해외에서 복무했고 이제 그들은 고향에서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명한 것은 오토마의 노숙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 양육에서 벗어난 가족 노인 그리고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집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쫓겨나기 직전에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먼 길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져야 진정한 위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할까요? 이 문제가 왜 악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오토마에서 노숙자 문제가 발생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간단한 답을 좋아합니다. 마약일까요? 게으름일까요? 잘못된 결정일까요? 쉼터나 노숙인들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통념은 깨집니다. 대신 해고 임대료 인상 의료비 부담, 학대적인 관계 또는 단 한 번의 불운한 실패로 인해 삶이 흔들리는 복잡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토마에서 노숙자의 가장 큰 원인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이제 없습니다. 바로 저렴한 주택 부족입니다. 단순히 평균보다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지역 중위소득의 3%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저렴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홈머드의 이사인 앤지 아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주택 부족입니다. 사람들이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이사할 곳이 없습니다. 섹션 8과 같은 주택 바우처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꼼짝없이 갇힌 상황입니다. 오토마 주택당국은 새로운 바우처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기자 명단에 오른 가정이 많지만 실제로는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시대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2025년 9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퇴거와 노숙자 문제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옹호자들은 경고합니다. 지금 이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주택 부족에 더해 인플레이션이 겹치고 있습니다. 휘발유부터 식료품, 공공요금까지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뒤처져 있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어떨까요? 월급을 한번 못 받고 의료비 한 번 차 한 대가 고장나면
갑자기 더 이상 괜찮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댐을 먼저 건설하지 않고 홍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기사의 다음 부분에서는 오토마가 이러한 급증하는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대응하지 않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활동과 미흡한 부분. 오토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 관계자들은 노숙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과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거 가족 위기 쉼터를 노숙 가족을 위한 구체의 임시 아파트로 개조한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아웃가구에게는 공원에서 자는 것과 밤에 문을 잠그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터키 섬과 기타 공공장소 근처에 갑자기 생겨난 노숙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경찰의 철수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시에 수갑 대신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결국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호머드 아이오와와 같은 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시점별 집계, 포인트 인 타임 카운트를 실시하고 아이오와 중부 지역 전역에 매년 약 7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노숙자 지원 보조금 신청을 담당합니다. 2025년 5월, 그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5개년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40가지 구체적인 목표, 지원주택 확대 정신 건강치료, 기금 지원, 아웃리치 담당자 교육 퇴거 예방 조율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포괄적이지만 실제로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사실 자금 지원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쉼터에서 지내다가 누군가 주택으로 이사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우처는 있지만 지역주택당국은 새로운 바우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마감되었고 많은 집주인들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병상이 비더라도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든 경험, 붐비는 대피소 엄격한 통금 시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에 기반한 지원이나 유연한 모델이 없다면 사람들은 틈새를 비집고 빠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옹호자들은 시가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노숙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여전히 단기적인 해결책 난방시설 식사 서비스 경찰 대응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사진이 그 시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없이는 그저 책꽂이에 꽂힌 또 다른 문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획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와 시민들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에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돈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도시에서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정치적 선택과 너무 적게 너무 늦게 행동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숙자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밀어내고 있는가? 올해 초 아이오와주 상원에 많은 관심을 모은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원 법안 7-9호 SSB 165라고도 함입니다. 이 법안은 근처에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는 경우 공원이나 보도와 같은 공공부지에서 야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노숙자인데 도움을 거부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공공장소를 보호하고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을 사람들이 거리에서 벗어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법안은 빈곤을 범죄화하고 이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얄팍한 시도였습니다. 소송의 위협이 커졌고 대중의 반발은 거세졌습니다. 결국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데모인뿐만 아니라 오터마 같은 마을에서도 노숙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골칫거리일까요? 아니면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일까요? 지금까지 오터마는 범죄와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지역 경찰은 여전히 민원에 대응하고 특히 공원이나 데모인 강변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이전하기도 하지만 노숙자들을 단순히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는 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오터마는 진보적인 해결책을 선도한 것도 아닙니다. 관계자들은 모듈식 주택이나 소규모 쉼터 마을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지원팀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력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쉼터 식량 지원, 긴급 지원 등 사후 대응적인 수준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캠프가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웃리치 활동가들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건강관리를 확대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오가며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역 사회들도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시더래피즈는 사례 담당자와 정신건강상담사를 연결하는 이동식 아웃리치 부서를 시작했습니다. 수시티는 조립식 유니스로 만들어진 임시주택시설을 열었습니다. 소도시들조차도 교회가 운영하는 안전주차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밤에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 오토마를 막고 있는가입니다. 더 많은 가족들이 변두리에 살고 더 많은 노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짐에 따라 마을은 현실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마땅히 그래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문제에 맞설 것인가?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린다면 그 피해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가을이 다가오면서 오터마와 같은 마을에서는 조용하지만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연방 임대 지원의 마지막 단계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미 생계가 어려운 많은 가구에게 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퇴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노숙자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프로그램을 조정할 시간뿐 아니라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찾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위험에 처한 집단 중 하나는 노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오터마 지역의 노인 노숙자 수는 조용히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식료품 저장고에 의존하거나 차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주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만한 긍정적인 신호도 몇 가지 있습니다. 시는 임시 쉼터 병상을 더 많이 확보했고 홈워드 아이오와 홈워드 아이오와와 같은 단체들은 5개년 계획 5 years blueprin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 노숙자 문제는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지역 협력 덕분에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작은 성과일 뿐입니다. 오토마가 진정으로 정책 전환을 원한다면
선의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업주 간의 더욱 심층적인 협력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중독 회복을 결합한 에버그린홈과 같은 검증된 모델이 이미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원 전용 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과 병상만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관리와 회복 지원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치료 없는 주택 또는 안정 없는 치료는 사람들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악순환에 갇히게 합니다. 건설과 함께 연민도 필요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풍부한 오토마 같은 마을이 이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만큼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성찰. 저는 작은 마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오토마는 가난한 대도시가 아니라 이웃과 교회에서 열리는 빵 판매 행사 그리고 공동체의 자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의 800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집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잔디를 깎고 공장을 돌렸고 아이들을 키웠지만 때로는 그저 운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료 응급 상황이나 실직 또는 관계가 깨지면 그 경계가 사라집니다. 저는 숫자와 그것이 나타내는 이름 사이의 괴리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국 노숙인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각 숫자 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던 할머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10대 해외에서 본 것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기서 놓친 기회들을 슬퍼합니다. 청사진 쉼터 계획은 우리가 옹호자, 기부자, 자원봉사자, 이웃으로 나서지 않는 한 운전자 없는 지도에 불과합니다. 이 마을이 79명 모두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처럼 돌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 오토마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모든 미국 마을이 직면한 도덕적 시민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취약계층의 증가 계획의 전개, 그리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격차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희망의 씨앗 쉼터 전환 청사진, 그리고 노숙자 감소를 목격했습니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토마와 미국 노숙자 문제를 추적하는 모든 지역 사회는 계획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시급함 연민,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을 때 우리 마을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